그 사람과의 마지막 대화가 아직 마음속에 남아있나요? 더 할 말이 있었지만 그저 고개를 끄덕이며 돌아섰던 그 순간, 그것도 결국 사랑이었다는 걸 우리는 나중에서야 알게 됩니다. 소크라테스의 죽음은 많은 사람들의 슬픔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마지막까지 담담했습니다. 그가 남긴 마지막 말은 이렇습니다. 이제 떠날 시간이다. 나는 죽음을 향해, 당신들은 삶을 향해. 어느 쪽이 더 좋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그 말은 단지 육신의 이별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삶을 함께 걷던 사람과 서로 다른 방향을 향해 떠나는 모든 순간에도 그 말은 조용히 되살아납니다. 어떤 관계는 아무 잘못 없이 끝나기도 합니다. 누군가가 틀려서가 아니라 서로가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소크라테스는 그 차이를 이해하려 들지 않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이끌었습니다. 더는 같은 길을 걸을 수 없게 되었구나. 그러니 이제는 각자의 길로 가야 한다. 그는 이별을 두려움이나 상실로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시절이 제 역할을 다했다는 존중의 표시로 여겼습니다. 우리는 이별 앞에서 무언가를 붙잡으려 애씁니다. 다시 돌아올 수 있을 거라 기대하고, 혹은 지금의 감정을 영원히 간직할 수 있으리라 믿습니다. 하지만 철학은 조용히 속삭입니다. 사랑이란 한 방향으로 계속 걷는 일이 아니라 같은 시간 동안 서로의 곁에 있어준 일 자체에 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무엇이 더 좋은지, 무엇이 더 옳은지, 그건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니 이별이 슬퍼도 그것이 잘못된 일은 아닙니다. 서로의 자리를 지켜주었던 시간, 함께 웃고 걸었던 계절이 이미 충분했음을 스스로에게 말해줄 수 있어야 합니다. 떠남은 때때로 사랑의 다른 이름입니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당신을 단단하게 만들었다면 그 인연은 끝이 아니라 당신 안에 여전히 살아있는 것입니다. 이제는 그 사람이 떠나간 자리에 조용히 따뜻한 이불을 덮어줄 시간입니다. 이별이라는 말을 들으면 우리는 본능처럼 다짐을 떠올립니다. 더는 볼 수 없고, 더는 연락하지 않고, 더는 기억하지 않아야 하는 것처럼.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마지막 말을 통해 이별은 다짐이 아니라 흐름이라고 알려줍니다.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간다. 그의 말은 문을 닫는 선언이 아니라 각자의 길을 존중하는 작별의 인사였습니다. 산과 죽음처럼 극단적으로 갈리는 길조차도 그는 슬픔이 아닌 존엄한 전환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건 우리가 모든 관계에 적용해 볼 수 있는 태도입니다. 당신은 누군가를 떠나보낸 적이 있죠. 아니면 누군가가 당신을 먼저 떠났던 적도 있을 겁니다. 그 순간 무언가가 끝났다는 감각이 마음을 먹먹하게 만들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모든 이별의 장면 속에도 당신이 미처 보지 못한 것이 있습니다. 마음은 완전히 다치지 않는다는 것. 그리고 진짜 이별은 오히려 마음을 조용히 열게 만든다는 것.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누구를 원망하거나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더 좋은 것인지 삶이 더 좋은 것인지는 오직 신만이 안다. 이 말은 결국 지금 내가 마주한 일이 슬픔인지 선물인지 그 모든 판단은 섣부르다는 뜻입니다. 이별은 때로 우리에게 보이지 않는 선물을 남깁니다. 그 사람과 나눴던 말, 함께 들었던 음악, 기억 속을 천천히 떠도는 눈빛 하나, 그 모든 것이 마음을 울리고 삶을 다르게 바라보게 합니다. 그러니 이별을 대할 때 문을 세게 닫지 마세요. 소크라테스처럼 조용히 말 한 줄 남기고 서로의 길을 향해 걸어가면 됩니다. 그 말이 언젠가 그 사람 마음속에서 잔잔히 울리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별은 관계를 없애는 일이 아닙니다. 관계의 형식을 바꾸는 일일 뿐입니다. 서로의 시간 속에서 나와 이제는 각자의 삶 속에서 다른 방식으로 기억하게 되는 일입니다. 그게 오히려 더 깊고 더 오래 남는 사랑일 수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가장 단단한 이별은 서로를 미워하지 않고 떠나는 것이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에도 분노하거나 집착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떠나는 자리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가는 것이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그는 끝을 운명처럼 받아들였고 그 안에서조차 상대를 품어주는 방식으로 작별을 고했습니다. 우리 삶에도 그런 이별이 있습니다. 다시는 만나지 않을 것을 알면서도 그 마음은 오래도록 내 안에 살아남는 이별. 물리적으로는 떨어져도 감정적으로는 그 사람이 내 말투에 남고 생각의 틈마다 불쑥 떠오르고 어떤 장면 앞에서 울컥하게 만들곤 하죠. 소크라테스는 산과 죽음 사이에도 어떤 연결감이 있다고 믿었습니다. 그는 이별을 분리라고 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한 시절을 정리하고 그 사람을 내 마음 깊은 곳에 정착시키는 일이라 여겼습니다. 사람은 만날 수 없어도 그리워할 수 있고 손을 잡을 수 없어도 기억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억은 생각보다 더 강한 연결이 됩니다. 누군가가 내 삶의 언저리에 스며들어 나를 더 조용하게 만들고 더 천천히 걷게 하고 더 부드럽게 말하게 한다면 그건 지금도 그 사람이 내 곁에 있다는 뜻 아닐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앞두고도 자신을 사랑하던 제자들을 안심시키려 했습니다. 그는 말하지 않았지만 그 말 속엔 이런 마음이 담겨 있었겠죠. 내가 떠나도 너희는 나를 통해 다른 방식으로 살아갈 것이다. 우리는 서로의 삶에 그렇게 흔적을 남기며 지나갑니다. 이별은 마침표가 아니라 느린 호흡입니다. 당신이 사랑했던 사람, 당신과 걸었던 그 시간들은 어떤 형태로든 당신을 만들고 있습니다. 그러니 언젠가 그 사람과의 마지막 인사를 떠올릴 때 슬픔보다는 함께 있었던 시간의 무게를 떠올려 주세요. 그건 사라지지 않았고 여전히 당신 안에 살아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 순간에도 살아있는 자들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이별을 통해 누군가가 더 나은 길을 걷기를 바랐습니다. 당신도 그럴 수 있습니다. 떠나간 사람을 붙잡는 대신 그 사람을 기억하며 조용히 그러나 깊게 당신만의 삶을 걸어가세요. 그때 그 사람은 다시 당신 곁에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인연은 마치 계절 같습니다. 분명히 피어났고 충분히 아름다웠으며 그러기에 언젠가는 조용히 물러나야만 하는. 소크라테스는 그런 이별의 순간을 감정이 아닌 사유로 마주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떠난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이 말은 이별을 앞두고도 인간의 판단을 넘어서는 시간의 신비를 조용히 받아들이는 태도입니다. 그는 슬픔을 강요하지 않았고 이별에 대한 정답도 말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제 각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 시간이라는 걸 아주 담담하게 인정했습니다. 그 태도 안에는 우리가 이별을 대할 때 놓치기 쉬운 단단한 존엄이 숨어 있습니다. 이별은 늘 아프지만 그 아픔이 반드시 비극일 필요는 없습니다. 어쩌면 어떤 끝은 새로운 사유의 시작이고 다시 나를 살아보는 방식의 전환일 수도 있으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죽음이 나쁜 것이라는 증거는 그 누구에게도 없다고. 그 말은 우리의 모든 상실에도 적용됩니다. 누군가와 멀어졌을 때, 무엇인가를 놓쳤을 때, 그것이 반드시 불행이나 실패가 아닐 수도 있다는 것.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서 비로소 내 마음의 바닥을 들여다볼 수 있는 시간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당신도 그런 적이 있죠. 누군가를 떠나보낸 후에야 비로소 나를 더 깊이 알게 되고 내가 어떤 말에 상처받는지, 어떤 시간 앞에서 눈물 나는지 정확히 알게 되었던 순간들. 소크라테스는 그런 고요한 깨달음을 삶의 본질로 삼았습니다. 그는 끝맺음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그 끝을 통해 삶이 무엇이었는지를 오히려 더 분명히 보았습니다. 우리도 그런 태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관계가 끝날 때 무엇이 잘못되었나를 파헤치기보다 이 관계를 통해 나는 무엇을 배웠나를 묻는 사람. 그 질문 하나가 모든 이별을 사랑으로 덮어주는 마지막 인사가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떠났지만 그의 말은 지금도 살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도 지금은 곁에 없지만
그 사람이 남긴 말과 표정, 숨결은 당신 안에서 여전히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건 마음의 실패가 아니라 삶의 흐름이 당신에게 건네는 조용한 변화의 신호입니다. 어쩌면 이별은 서로를 위해 해줄 수 있는 마지막 다정함일지도 모릅니다. 이별은 한 사람이 떠나는 일이지만 그 자리에 남은 사람의 품격이 관계의 마지막을 결정짓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떠나면서 자신의 제자들을 탓하지 않았습니다. 자기 운명을 저주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는 조용히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당신들은 살기 위해 떠난다. 그 말 안엔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한 마지막 배려가 담겨 있었습니다. 이별은 흔히 무언가를 잃는 사건으로 여겨집니다. 하지만 진짜 이별은 그 관계의 진실을 드러내는 순간입니다. 함께 있을 땐 몰랐던 마음의 무게, 떠나간 이후에야 알게 되는 말의 깊이, 그리고 남겨진 자리에서 자신이 어떻게 존재하는지를 가만히 마주하게 되는 시간. 소크라테스는 죽음을 받아들이는 동시에 살아있는 자들의 산도 존중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빈자리가 누군가의 짐이 되지 않기를 바랐고 자기 부재가 누군가의 방향을 흔들지 않기를 바랐습니다. 그 마음은 결국 남겨진 자의 태도로 이어집니다. 이별 후에 남는 사람은 종종 더 많은 질문을 안고 살아갑니다. 내가 잘했을까? 그 사람은 나를 이해했을까? 우리는 진짜로 서로를 아꼈던 걸까? 하지만 그 질문 속에 머무르기보다는 소크라테스가 했던 것처럼 이별의 순간을 통해 나 자신을 더 깊이 이해하는 일로 나아가야 합니다. 관계는 누군가가 먼저 떠나야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떤 마음은 몸이 멀어졌어도 여전히 곁에 머뭅니다. 그리고 그런 마음을 내 안에서 품을 수 있다면 당신은 이별을 품격 있게 통과한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이별 후의 삶이 그 사람과의 마지막을 완성한다고 믿었습니다. 죽음 앞에서 그는 제자들에게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이해받지 못한 채 떠나면서도 그들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알았습니다. 이별의 품격은 그 순간이 아니라 그 이후의 삶에 담기는 것이라는 걸. 당신이 누군가와의 이별을 겪었다면, 그리고 그 이별이 아직도 마음속에 남아있다면 그 사람과 나눈 마지막 말이 아니라 그 사람이 당신 안에 남긴 태도를 바라보세요. 그 사람이 당신에게 조금 더 조심스럽게 말하게 만들었고 조금 더 진심으로 귀를 기울이게 만들었으며 조금 더 조용히 살아보게 만들었다면 그 이별은 당신 안에서 잘 살아남은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별은 사건이 아니라 그 사람을 내 안에 어떤 방식으로 남기느냐에 달려있다. 당신이 그를 품고 걷는다면 그 이별은 끝이 아니라 한 사람을 영원히 사랑한 방식으로 남을 것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는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그의 말, 그의 태도, 그가 남긴 질문 하나하나가 수천 년을 건너 오늘의 당신에게 닿고 있으니까요. 그는 마지막 순간에도 말했습니다. 어느 쪽이 더 나은지는 오직 신만이 알 뿐이다. 그 말은 단순한 겸손이 아닙니다. 죽음 이후에도 자신이 사람들의 마음 속에 다른 방식으로 남을 거라는 조용한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소중한 사람과의 이별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는 말합니다. 그 사람은 내 삶에서 완전히 사라졌어. 이제는 아무 흔적도 남지 않았어.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그 사람이 떠난 이후에도 그 사람의 말투로 말하게 되고 그 사람이 웃던 방식으로 웃게 되며 그 사람 앞에선 꺼냈던 마음을 다른 관계에서도 조심스레 꺼내게 됩니다. 형태는 달라졌지만 그는 여전히 당신 안에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몸이 사라지는 것은 끝이 아니며 정신과 기억은 언제나 다른 자리에 남는다고 말합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누군가를 완전히 놓아버리는 대신 조금씩 내 안에 새겨넣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그리움이란 더 이상 함께하지 못하는 현실에 조용히 적응해 가는 마음의 움직임이기도 하니까요. 누군가와의 이별이 너무 아프게 느껴질 때 그가 완전히 사라졌다고 느낄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가 어떤 식으로 당신 삶의 방식에
흔적을 남겼는지를 돌아보세요. 그 사람이 남긴 말 하나, 마지막으로 나눈 눈빛 하나, 함께 걷던 길에 있던 바람 한 줄기까지, 그것은 다시 살아날 수 있습니다. 기억이라는 이름으로, 습관이라는 방식으로, 혹은 당신의 내면 언어로. 소크라테스는 자신의 죽음을 앞두고 살아있는 사람들의 삶을 걱정했습니다. 그는 죽음이 나를 사라지게 하지는 않을 거지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당신이 사랑했던 그 사람도 당신의 말끝에서, 당신의 선택에서, 당신의 시선 속에 아직 머무르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 잊으려 애쓰지 마세요. 잊는다는 건 애초에 불가능한 일일지도 모르니까요.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조금씩 그 사람의 자리를 다른 감정으로 채워주는 일입니다. 그리움으로, 고마움으로, 그리고 어쩌면 더 단단한 나로 남기 위한 책임감으로.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사랑은 사라지지 않는다. 다만 사랑의 모습이 달라질 뿐이다. 이제 당신 안에 남은 그 사람과 함께 오늘을 살아가세요. 그것이 이별을 견디는 가장 성숙한 방식입니다. 이별은 흔히 상실로만 여겨지지만 사실은 나라는 사람의 형태가 조금씩 다시 빚어지는 과정입니다. 누군가를 보내고 난 후 그 공백 속에 새로운 나의 감정이 자라기 시작하니까요. 소크라테스는 죽음 앞에서도 자신을 잃지 않았습니다. 그는 공포 대신 사유를 택했고 집착 대신 자유를 선택했습니다. 그는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간다. 당신들은 살기 위해 간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아무도 모른다. 이 말은 이별의 방향성을 바꿔놓습니다. 더 이상 떠남은 슬픔에만 머물지 않습니다. 그건 나를 다시 한번 정직하게 바라보게 하는 진실의 순간이 됩니다. 우리는 이별을 통해 말하지 못했던 감정과 표현하지 못했던 사랑을 비로소 깊이 꺼내봅니다. 그 사람 곁에 있을 땐 미처 몰랐던 마음이 그 사람이 없을 때야 또렷해집니다. 그래서 이별은 우리에게 진짜 나를 마주하게 합니다. 소크라테스는 관계의 종말이 내면의 시작이 될 수 있음을 보여줬습니다. 그는 죽음을 앞두고도 남아있는 사람들을 위해 생각했고 자신이 떠난 후에도 그들의 삶이 더 깊어지길 바랐습니다. 그 마음은 지금의 우리에게 이렇게 들려옵니다. 이별은 누군가를 빼앗는 일이 아니라 당신을 더 진짜로 만들어주는 일이다. 그 사람과의 시간이 당신에게 어떤 언어를 남겼는지, 어떤 사유를 심어주었는지 그걸 곱씹는 하루가 이어질 때 당신은 이미 새로운 내가 되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별이 당신을 무너뜨렸다면 그건 그만큼 당신이 누군가를 진심으로 품고 있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그 무너짐은 결코 부끄러운 일이 아닙니다. 그 안에서 다시 스스로를 세우는 시간, 그 시간을 통해 당신은 더 단단한 중심을 얻게 됩니다. 소크라테스는 언제나 자기 자신에게 물었습니다. 나는 지금 내 감정에 정직한가? 나는 이 만남과 이 이별에서 무엇을 배웠는가? 그 물음 하나로 그는 자신의 삶을 철학으로 이끌었고 그 철학은 결국 사람을 사람답게 만드는 가장 깊은 힘이 되었습니다. 당신도 그렇게 이별을 통해 더 진짜인 나를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진짜 나는 더는 누군가에 의존하지 않고 그리움과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별은 언제나 말이 부족합니다. 그 사람이 왜 떠났는지, 어떤 마음이었는지 제대로 듣지 못한 채 우리는 홀로 남겨지곤 하죠. 무슨 말을 해줬어야 했을까? 왜 그땐 나도 아무 말 못했을까? 그런 질문들이 오래도록 마음속을 맴돕니다. 소크라테스의 마지막 순간도 그랬습니다. 그는 담담히 죽음을 받아들였지만 남겨진 제자들의 눈에는 설명되지 않는 감정이 가득했을 겁니다. 그래서 그는 그 마지막 문장 안에 모든 걸 담아 전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난다. 너희는 살기 위해 남는다. 무엇이 더 좋은지는 신만이 안다. 이 말은 사실 남겨질 사람들을 위한 용서와 이해였습니다. 그들은 아무 말 하지 못했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침묵마저도 하나의 사랑으로 받아들였던 것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어떤 이별은 제대로 설명되지 못한 채 끝납니다. 그 사람이 왜 그랬는지,
왜 말없이 멀어졌는지,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 조금씩 이해하게 됩니다. 그때 그 사람이 꺼냈던 조용한 한숨, 그 말끝의 망설임, 그 눈빛에 담긴 머뭇거림, 그 모든 게 사실은 작별의 신호였다는 걸. 소크라테스는 이별의 말이 언제나 명확할 수 없다는 걸 인정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판단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 여백을 각자의 길로 이어지는 다리로 사용했습니다. 말은 없었지만 그 사람의 마음이 거기에 있었음을 그는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이해되지 않았던 침묵조차 시간이 지나면 사랑으로 읽힐 수 있다. 이별은 그 순간엔 아프지만 언젠가는 그 사람을 향한 시선이 달라지는 날이 옵니다. 그때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사람은 나를 미워해서 떠난 게 아니라 그저 더는 함께할 수 없는 마음이었음을, 그 침묵은 비겁함이 아니라 감당하지 못한 사랑이었음을, 그리고 그 이해의 순간부터 당신의 마음은 조금씩 회복됩니다. 누군가를 완전히 이해하려고 애쓰지 않아도 조금 더 부드럽게 기억할 수 있게 되는 것, 그건 철학이 말하는 이별 이후의 성숙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말합니다. 너는 모든 이별을 설명하려 하지 마라. 때로는 이해가 설명보다 깊은 연결을 만들어낸다. 그 사람이 떠난 이유를 지금은 다 알 수 없어도 괜찮습니다. 이별 뒤에는 늘 침묵이 찾아옵니다. 말이 오가지 않고 소식도 끊기고 서로가 서로의 삶에서 천천히 사라지는 시간, 그 침묵은 때로 외면처럼 느껴지고 버려졌다는 상처로 다가오기도 합니다.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그 침묵 속에 담긴 깊이를 이해했던 사람입니다. 그는 마지막 순간 모든 설명을 멈추고 단 한 문장으로 말했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너희는 살기 위해 떠난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신만이 알 뿐이다. 그 말 이후 아무 말도 덧붙이지 않았습니다. 그 침묵 속에서 제자들은 각자 다른 방식으로 그의 뜻을 받아들였습니다. 누군가는 죄책감을 품었고, 누군가는 더 깊이 철학을 시작했으며, 누군가는 평생 그를 떠올리며 스스로를 다듬었습니다. 소크라테스가 말없이 떠난 이유는 그 침묵이 말보다 더 많은 것을 남긴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그렇습니다. 누군가와 이별한 뒤 그 사람은 아무 말 없이 떠났고 우리는 묻지도 못한 질문들을 안고 남겨졌습니다. 하지만 그 침묵 속에 마음은 자랍니다. 그 사람이 왜 그렇게 말했는지, 왜 아무 말 없이 돌아섰는지, 그 뒷모습 안에 무엇이 숨어 있었는지를 조용히 되짚는 시간. 침묵은 관계의 끝이 아니라 관계를 다시 정리하는 시작일 수 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말을 통해 사람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말이 없는 시간 속에서 스스로를 성찰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이 침묵 속에서 너는 무엇을 보고 있는가? 그 사람이 떠난 후 너는 어떻게 변했는가? 이 질문 앞에 우리는 조금씩 단단해집니다. 말로 확인받지 못한 사랑도, 설명되지 않은 이별도 결국엔 내 안에서 의미를 찾아가기 때문입니다. 침묵은 상처를 남기기도 하지만 그 상처 위에 자라는 것들은 그전보다 더 깊고 더 진실한 나 자신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떠났지만 그의 침묵은 여전히 오늘의 질문이 되어 우리 곁에 머물고 있습니다. 당신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이별 이후에도 말 없이 누군가의 마음속에 사유의 씨앗으로 남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다시 떠올랐을 때 아픔보다 감사가 먼저 떠오르는 사람, 그 침묵 속에서 당신은 더 너다운 사람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누구나 이별 앞에서 흔들립니다. 감정은 벅차오르고 입술은 무겁고 자신이 누구였는지조차 잠시 잊어버릴 만큼. 하지만 소크라테스는 가장 근본적인 진실을 마지막까지 붙잡았습니다. 나는 죽기 위해 떠난다. 너희는 살기 위해 떠난다. 무엇이 더 나은지는 신만이 알 뿐이다. 그 말은 한 인간이 가장 극단적인 이별 앞에서도 자기 자신으로 끝까지 남을 수 있음을 보여준 장면입니다. 그는 분노하지 않았고 세상을 탓하지도 않았습니다. 누구를 비난하지 않았고 자신의 삶을 후회하지도 않았습니다. 그가 붙잡은 건 오직 사유하는 태도, 그리고 품위 있는 이별이었습니다.
소크라테스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이별의 순간에도 너는 너다워야 한다. 세상이 당신을 오해해도, 누군가 당신을 떠나도, 삶이 예상과 다르게 흘러도 당신은 그 모든 순간에서 자기답게 말하고, 자기답게 침묵하고, 자기답게 걸어갈 수 있어야 합니다. 이별은 그 진실을 시험합니다. 사랑했던 사람 앞에서 미련에 흔들리지 않고, 눈물 속에서도 단단한 태도를 지키며 우리는 여기까지였다고 조용히 받아들일 수 있는 힘, 그것이 바로 철학자들이 말하는 존재의 품격입니다. 이별은 하나의 질문입니다. 너는 이 마지막을 어떻게 남기고 싶은가? 비난일까요? 후회일까요? 아니면 이해와 감사일까요? 그 질문 앞에서 소크라테스는 가장 고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는 알 수 없지만 나는 지금 나의 길을 간다. 그 믿음 하나로 그는 그렇게 죽음을 맞았고, 그 이별은 오히려 수많은 사람들의 삶의 빛이 되었습니다. 당신의 이별도 그럴 수 있습니다. 그 관계가 비록 끝났을지라도 당신이 남긴 마지막 태도가 그 사람의 기억 속에 가장 고운 장면으로 남을 수 있다면 그건 이미 하나의 완성입니다. 소크라테스는 마지막까지 말보다 삶으로 가르쳤습니다. 이별을 두려워하지 마세요. 그 이별은 당신을 더 깊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당신이 끝까지 자기 자신으로 남아 있었다면 그것으로 충분합니다.